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공부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6월 1차 모평까지 몇 주가 남은지 알아요? 여러분 10주가 남았습니다. 6월 1차 모평까지 10주가 나왔어요. 이번 주 빼고 벌써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차 모평의 시험 범위가 영어랑 영독이에요. 영어랑 영독을 그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학교가 아직 개학을 안 했단 말이야. 개학을 안 했어요. 근데 개학하자마자 바로 3월 모의고사를 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같으면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을 시험에 낸다면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 최소한 3주는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너의 실력을 알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학사 일정은 여러분들의 개학을 언제 했든지 간에 그냥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1차 모평이에요. 1차 모평이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10주 동안 학교에서 수특을 절대로 끝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특만 분명히 나갈 거예요. 영독을 할 시간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무조건 영독을 끝내셔야 돼요. 1차 모평 전까지 영어랑 영독을 끝내셔야 1차 모평이 준비가 됩니다. 자,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3월? 며칠이지? 네. 3월 19일인데, 오늘 노량진 재수생으로 제가 재수생 수업을 하잖아요. 오늘 영어가 끝났어요. 오늘 영어가 끝났습니다. 수특 영어가 오늘 완강됐다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3월 31일부터 영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다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서 3주 만에 저는 영도까지 끝나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재수생하고 그 다음에 고3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올해는 재수생이 무조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처음부터 학교 가서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개학이 미뤄지든 말든 자신의 커리어로 차고 나가실 텐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교가 시작되면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직 학교가 시작 안 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나태한 생활들을 보내고 있을 거란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자,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수특을 나가시고요. 영독을 반드시 인강으로 들으세요. 반드시 영어로 인강을 들으셔서, 그래서 1차 모평 전까지 영어랑 영독을 반드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매일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꽤 많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제 단어 하나도 안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제 단어 하나도 안 외웠다. 많아요. 많다고요. 아니 올해 수능을 보는데 지금 1차 모평이 10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단어 하나도 안 외우고 지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험생인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단어는 매일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1등급 나오고 100점 나와요? 아니죠. 근데 왜 단어를 안 외우는 거예요? 단어는 지금부터 수능 전날까지 매일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단어는 최소한 하루 50개씩은 외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50개를 매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이면 하루에 50개씩 외워서 350개를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하루에 350개 외우고 나머지 화수목금토일 다 노는 게 아니에요. 매일 50개씩 꾸준히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하루에 50개씩 꼭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런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곧 지나가요. 하지만 수능은 안 지나갑니다. 수능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고 수능이 미뤄질 것 같아요. 그럼 미뤄지면 얼마나 미뤄지겠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코로나가 여러분 공부를 시켜줘야죠. 오히려 고3이면 학교를 안 가면 그 시간 동안 또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늦게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제 인스타에도 썼는데, 여러분 공스타 하시죠? 공스타 하시면 저를 매일매일 태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 친상이 털릴 것 같은 것 때문에 저를 태그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스타를 그냥 새로 이렇게 하나 파세요. 새로 파서 그래서 저를 매일매일 태그하세요. 매일매일. 알았죠? 그러면 제가 모든 애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조퇴해 드릴게요. 그러면 심지어 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날에도 저를 여러분들이 태그하시면 그럼 제가 조티를 해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부담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됐죠? 꼭 그렇게 합니다. 공스타를 꼭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사전에 뭔가 질문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영어가 만년 2등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어떤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 만년 2등급이다. 가끔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피드 리딩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은요, 스피드 리딩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영어가 2등급인데 문제를 이상하게 해석한다. 일단 만년 2등급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만년 2등급 친구는 지금 10점에서 20점 사이가 깎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빈칸 추론만 몇 점이냐면 12점에서 13점이에요. 그쵸? 11점에서 12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만년 2등급을 봤는데 그 2등급이 어떤 유형을 틀려서 2등급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유형을 틀리나? 그래서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런 유형들 있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유형들을 틀리고 여러분들이 2등급을 받으시면 그건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지만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어휘, 어법 이 유형 말고 다른 유형들을 틀려서 2등급을 받으신다면 일단 그 유형들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핵심 유형 말고 따투리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시는데 1등급이 되시려면 무조건 듣긴 다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이 제일 먼저 정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틀리는지 그래서 짜투리 유형부터 맞추는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 유형별 접근법을 확인하시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나는 매번 틀리는 유형에서 틀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어법, 어휘, 빈칸, 순서, 문장삽 여기서 틀린다 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많은 문제를 풀지 말고요. 풀었던 문제, 그래서 네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했고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풉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문제 풀어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던데 그런 친구를 뭐 갖고 푸냐면 스피드 리딩 갖고 푸시고요. 왜냐면 스피드 리딩은 다 기출문제로 돼 있거든요. 모평 문제로 돼 있고 3학년 모의고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EBS 문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EBS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EBS에 나온 유형들이 너무 단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스피드 리딩 아니면 그러니까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교육청 기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출연을 해서 뭐 서울대 영문과 1등 이렇게 서울대 수석 이런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너 영어 뭐 갖고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EBS 문제집을 10번 풀었대요. EBS 문제집을 10번 풀었더니만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없고 구문이 안 뚫리는 게 없더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자기가 감독해 하는 걸 막기 위해 똑같은 지문을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 교재는 EBS 교재였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질문을 한 친구 공차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잡니다. 보통 7시 반 정도 일어나고요. 자기는 1시 정도 2시에서 이렇게 자요. 3번 여기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다 공차 주세요. 3번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없어요. 집에서 공부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성공하는 친구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성공하는 거.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단 쉼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최적화된 그런 장소입니다. 냉장고도 옆에 있고 그 다음 TV도 바깥에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가서도 공부를 잘할 친구입니다.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집 안에서 가장 구석쟁이에서 정말 독서실과 같은 똑같은 모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밖에 공부할 수 없다면 스탠드를 자기만 켜놓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는 막는데 음악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듣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공부할 때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것과 시험장에서의 환경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음악을 듣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막상 시험장에 가게 되면 불편한 옷과 그리고 여러 옆에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소음 때문에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그냥 소음만 안 들리게 하는 그런 귀마개 같은 걸 끼고 공부하시는 게 그나마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선생님 유튜브 프로필 언제 바꿔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영어 단어 한 것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영단어 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어휘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책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만든 책이 스피드북화인데, 스피드북화라고 하는 책은 이 두 책을과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얼마나만큼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휘끝이나 어휘끝이나 워드마스터를 뛰어넘는 책을 만들기 좀 힘들다라는 소상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똑같지만 이 책들을 뛰어넘으려면 이 책들보다 똑같은 퀄리티로 만들되 단어를 많이 넣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책보다 단어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스피드북화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등급도 단어 외우나? 당연합니다. 1등급도 당연히 단어 외워야 되는 거고요. 3등급인데 문법이 있고요. 문법은요, 혼자 정리할 수 없어요. 문법은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중요한 문법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법이 있어요. 수능에 나오는 문법이 있고 수능에 나오지 않는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3등급 정도가 되면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해요. 따라서 무조건 그 문법은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시고요. 3등급인데 문법이 꼬인다 그러면 막장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딩하고 EBS를 병행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막장을 막 넘어와서 리딩하고 EBS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사실 리딩 끝나고 나서 EBS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리딩하고 EBS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베이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노베이스는요, 잘 들어요. 노베이스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인강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노베이스인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분명히 많은 이런저런 조언들을 할 겁니다. 너 노베이스인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개소리다, 개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베이스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리 확보돼도 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가 인강을 정해놓고요. 전 과목 인강을 정해놓고 그 인강 강사가 말하는 그 분량을 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런 노베이스는 공부하는 습관부터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전 과목 다 인강으로 때려 박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서 꾸준히 나가시는데, 노베이스는 몸으로 얘기하게 되면 몸꽝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방이 엄청 많고 아직 몸짱이 되고 싶은데 몸꽝인 친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절대로 단시간 내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일 반드시 1등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일 몸짱이 되는 것이 아니듯, 그래서 6개월, 7개월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포기하시면 어차피 계속해서 그 몸값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막장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영어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보통 얘기하기로는 1등급은 1시간, 2등급은 2시간, 3등급은 3시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환경에 따라 또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 국영수 어떻게 나눌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영어 선생이지만 영어가 제일 마지막 과목인 게 맞아요. 국어랑 수학이 더 중요하고요. 영어가 맨 마지막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결국 수시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최저를 맞출 때 국영수 중에 1등급을 맞추기 가장 좋은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제일 쉽지만,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잠 깨는 법 알려주세요. 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잠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3학년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잠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이 나이 19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잠이 올 때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학생은 고3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버스 기사예요. 그 버스가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졸려요. 막 졸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왜 졸아요? 졸리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졸 때가 아니라니까요. 잠 깨는 법이 아니라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가장 큰 기본적인 태도부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듣기 공부법은 유튜브에 제가 듣기 혼자 하는 공부법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알겠죠?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는 순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푸는 순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3등급 이하들은 무조건 빈칸을 마지막에 풉니다. 왜냐하면 빈칸 31번부터 34번까지가 11점에서 12점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문독해 있죠. 장문독해 41번부터 45번까지가 역시 11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빈칸이 12점, 그리고 맨 마지막 장문독해가 11점이라고 보시면 가성비가,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가성비가 뒤에 장문독해가 너무 더 높죠.
그쵸?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빈칸 네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보다 뒤에 장문독해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빈칸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한 줄 요약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 마지막에 장문을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장문독해를 먼저 풀고 맨 마지막에 빈칸 네 문제를 푸는데, 다행인 건 빈칸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어차피 직접 연계로 나오니까 나머지 그 두 문제가 결국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EBS를 통해서 이 빈칸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직접 연계로 맞추고 나머지 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진검승부를 던지는 게 더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 복화를 공부하는 방법도 복화 정규반 동지사항이 있거든요. 그 동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공부법은요, 무조건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스피드 리딩 같은 걸 들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잘 땄으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정시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수시를 통해 가는 것이고, 수시를 통해 가려면 당연히 내신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인간 강사를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신격화하고 인간 강사가 짱이야, 학교 선생님 무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임용고시를 거쳐서 학교 선생님이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시면 절대 내신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단어를 열심히 하시고 문법을 많이 하세요. 스킬을 많이 풀지 마시고,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신 위주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아주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모의고사 공부를 따라하지 않아도 그냥 내신식으로도 공부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체력관리, 운동해도 될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운동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걸 잘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리고 가벼운 산책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특은 몇 회독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수특은 최소 2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2회독 할 시간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2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꼭. 영어 오답노트 만들 필요 없어요. 영어 오답노트는요, 그냥 문법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문법은 금방 이게 되기 때문에 오답노트 만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따로 어디 정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효율성의 문제예요. 영어가 오답노트까지 만들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건 아니에요. 그냥 틀린 문제를 확인해 놓고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되지, 그것을 따로 어떤 곳에 정리해서 그것만 따로 보는 이런 수고는 충분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기출, 리딩, 수특 순서를 정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출은 무조건 맨 마지막입니다. 영어는 기출이 가장 덜 중요해요. 기출에서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은 무조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기출은 나중에 어차피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제일 먼저 기출 말고 그 전에 나왔던 스킬, 그러니까 구문 공부하고, 그 다음 유형별 접근법, 그리고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출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강의와 학원 어떻게 하죠? 병행할까요?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영어 강의와 영어 학원을 둘 다 다닌다 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과목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고 투자해야 된다, 다른 과목이 좀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강의와 학원을 병행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영어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강의만 하시든가 아니면 학원만 하십니다. 그리고 수학이랑 국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 EBS 연계 체감이 안 될까봐 걱정돼요 라는 얘기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까지, 내후년 이맘때까지 생각나고 해줄 테니까 EBS 연계 체감은 날 믿어요. 걱정하지 말고. 수특, 영어, 영독, 수완 중요도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수특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6월달, 9월달 수능까지 합해서 3번의 시험범위 다 걸리는 게 수특입니다. 이해했어요? 3번 시험범위 다 걸리는 게 수특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특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6월달, 9월달 수능까지 합치면 수특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수능에는 제일 많이 뭐가 나오냐면 수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수특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수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영독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인강보다 현강이 좋아요? 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강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강을 듣고 꼬박꼬박 공부하는 것이 가장 시간 대비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EBS 암기가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얘기는 EBS는요 지금 7지문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따라서 EBS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7문제 영어 그 빈칸 2문제랑 그 다음에 그 순서 문장 삽입 어휘 어법 그리고 흐름 무관 7문제 이 어려운 지문들을 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푸셔야 돼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EBS를 미리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질문. 독해 실력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독해 실력이 어떻게 단시간에 향상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는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나아집니다. 이게 당장 뚝딱 하고 나아지는 게 공부라면 누구나 다 공부를 하죠. 왜 공부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생에 쉬운 게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 공부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문법 문제 버리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데 원래 지금은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수능이 가까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어에서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EBS고 막 이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수능이라는 걸 준비할 때 일부분을 포기하는 순간 너는 이미 그 과목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잘 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험생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무언가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챙기고 해서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모자른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공부를 안 할 때는 몰라요. 그냥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국영수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공부할 게 많구나. 시간이 정말 부족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법이 너무 헷갈리면 귤귤아 무조건 그 시험을 그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수특은 보통 2번 이상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여러분 그 주말에는요 말이에요. 주혜재 선생님이 또 강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연구 많이 한 문항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10시 30분에 그 주혜재 선생님께서 스카이듀에 와서 하신다니까 여러분 꼭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제가 스피드 리딩이 시작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시간에 단어 리에 34가 단어 지나갔네요. 네 못 봤어요. 하여튼 그런데 네 사설 강의 말고 EBS 강의만 들어도 될까요? 사설 강의 안 들어도 되고요. EBS가 맞으면 EBS 들으셔도 됩니다. EBS 아주 훌륭한 쌤들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을 제가 해드린 그런 친구들은 우리 직원들이 잘 알아서 공차를 막 쏘도록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EBS 변형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제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 시간에 그냥 국어랑 또는 수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0분 진짜 빠르죠? 저도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스카이듀 선생님 질답 게시판에 유튜브 닉네임하고 연락처를 비공개 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뭐라고요? 오늘 질답 게시판에 제가 얘기해서 지금 자기 질문이 채택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우리 게시판에 그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50명 선정해서 공차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가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기 뭐죠? 그 인스타 DM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인스타 DM 너무 많이 옵니다. 막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또 답변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네요. 여러분 일단 고마웠고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름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도재원, 수딩, 지민, 태희, 그 다음에 다원, 당근, 그 다음에 EBS 연기학습은 제가 하는 방법은 1강에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네 앨리스, 태희, 오세연, 예빈이, 과학자, 중학생, TJ, 넉닐벨, 조혜성, 도재원, 강리, 리에, 선실버, 투, 샤얀, 채린, 유진, 차용원, 김다원, 스노화이트, 대그룹, JHP, 007J, 도끼, 이다민, 정주현, 생, 오다이, 황재영, 구지민, 하이하이, 글로리아디, 김재나, 안치, 아라곰, 윤서진, 밍밍. 자, 이런 친구들 다 고맙습니다. 이제 11시부터는요, 우리 그 박형준 선생님께서 또 이제 라이브를 진행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때 또 보도록 합니다. 안녕! 여러분 반가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안녕! 다음 주 하면 안 돼요. 안녕.